제가 자동차를 분석하고 평가하고 뭔가 권해드릴 때 제일 중요한 기준은 캐릭터입니다. 브랜드마다 캐릭터를 가지고 있고요. 브랜드마다 어떤 자동차를 만들 때 뭐 세그먼트별로, 장르별로 강조하고 싶은 캐릭터가 달라지게 마련이죠. 하지만 자동차 브랜드도 비즈니스입니다. 그죠? 비즈니스의 핵심 중에 하나는 시장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작가주의도 좋지만 어디까지나 시장이 원하는 제품을 제공을 해야 시장성이라는 게 생기겠죠.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이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폭스바겐이라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를 시장에 어떻게 녹여냈는가가 이 차에 아주 잘 드러나 있는데요.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 폭스바겐 2023년형 제타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이 저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시작해 보시죠. 자, 폭스바겐 제타는요, 멕시코 공장에서 만들어서 북미 전략시장으로 파는 겁니다. 북미 시장을 겨냥해서 만든 그런 차라는 거죠. 한국에 들어오는 폭스바겐 모델들을 봤을 때 예를 들어 뭐 골프라거나 투아렉, 티구안 뭐 이런 차들이랑 제타는 성격이 좀 많이 달라요. 북미 시장을 겨냥해서 만들었다, 멕시코 공장에서 만들었다, 이런 걸 알기 전에 일단 시승을 해보면 아주 다른 느낌이에요. 이게 되게 재밌는데요. 폭스바겐 제타는 너무너무 편합니다. 너무 편하고 부드러운 승차감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1.5L 직렬 4기통 싱글터보 가솔린 엔진을 쓰고 있고요. 최대 출력은 160마력이고 그리고 최대 토크는 25.5kgm예요. 사실 넉넉한 출력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뭐 모자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모자랄 수밖에 없는 그런 출력과 힘입니다. 200마력 넘어가고 뭐 36.7 뭐 이러면 아주 행복하게 탈 수 있겠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 폭스바겐 골프의 최대 출력과 최대 토크가 150마력에 36.7kgm죠. 제가 이거를 기준으로 삼는 이유가 디젤 엔진이라서 뭐 토크가 더 세다는 거 당연히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골프는 어떤 기준으로 삼을 만한 그런 차이기 때문에 늘 그 기준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타는 그거랑 비교하면 뭐 160마력 가솔린 모델의 특징이죠. 조금 높고 토크는 조금 낮죠. 거의 표준에 가까운 그런 성능이라고 보시면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성능은 둘째치고요, 이 주행 감각이 너무 재밌는데, 자 일단 가속 페달이 되게 가볍게 세팅이 돼 있는 듯 합니다. 처음에는 밟자마자 이렇게 쓱 나가는 게 느껴지거든요. 되게 부드럽게 나갑니다. 딱 밟으면 쓱 E급 이상의 느낌으로 나가요. 약간 그랜저 같은 느낌? 스르륵 이런 느낌으로 정말 꾸준한 힘으로 가속을 하고요. RPM을 잘 보시는 게 되게 재밌는데 RPM이 2000을 잘 넘지 않아요. 그러니까 1000에서 2000 사이에서 웬만한 시내 주행은 다 커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비도 괜찮아요. 대략 뭐 고속도로에서 17, 뭐 시내에서 12, 3 뭐 이 정도로 측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잘 타면 에코 모드를 타면 뭐 20 정도는 충분히 찍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시내에서도 뭐 한 15, 16 정도는 찍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타면 사실은 아무 문제도 없어요. 그 도로의 굴곡을 어찌나 부드럽고 성숙하게 통과하는지 거의 스트레스가 없다시피 합니다. 그렇다고 독일차다운 느낌이 없느냐? 사실 그렇지도 않거든요. 한국차랑 비교를 해보면 이런 느낌을 주는 한국차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차의 가장 중요한 경쟁 모델이랄까, 아반떼를 많이들 꼽으시죠. 현대 아반떼가 천적이 없는 세단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만 수입차 시장까지 합치면 바로 이 제타가 바로 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아반떼 인스퍼레이션의 풀옵션까지 가면 한 2,900만원까지 가고요. 지금 이 제타는 3,200만원 혹은 3,500만원 프리미엄 프레스티지 이렇게 나뉘거든요. 뭐 디지털 칵핏이랑 디지털 계기판 내비게이션이랑 몇 개 포기하면 그냥 3,200만원 정도의 제타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프로모션 조금 들어가면 잘하면 2,000만원대에도 가질 수 있죠. 경쟁 모델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반떼에서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진 않거든요. 아반떼는 되게 젊은 세단으로 포지셔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도 되게 날카롭고 지붕 라인도 정말 슬릭하고 되게 좀 패셔너블한 차에 가깝단 말이죠. 그리고 주행 성능도 약간 그렇게 포지셔닝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성숙해졌고 편안하지만 그 와중에 운전 재미를 놓치지 않으려는 의지가 그 차에서 잘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제타는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제타는 그것보다 조금 더 넉넉한 느낌의 세단입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뭐 가격 이런 거 다 떠나서 공간감이에요. 자, 이 공간감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디자인에서 옵니다. 전장은 제타가 조금 길고요. 전고도 조금 높습니다. 전고가 높다는 건 이 A필러 각도를 보시면 조금 감이 오실 텐데요. 이 제타는 전통적인 세단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요즘에 전통적인 세단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세단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멋을 부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멋있는 세단 좋죠. 쿠페 라인 좋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정말 전통적인 세단을 갖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특히 이게
이게 북미 전략시장이라는 게 여기에서 조금 중요해지는데요. 미국 시장에서 잘 팔리는 차들은 뭐냐면요, 정말 실용적인 차들이에요. 역대 미국의 베스트셀러들을 보시면 잘 아실 수 있어요. 토요타 코롤라도 진짜 많이 팔렸는데 한국에서는 잘 안 됐잖아요. 그리고 뭐 캠리 마찬가지고, 혼다 어코드의 시대가 또 있었죠. 현대가 휩쓸었던 소나타가 너무 잘 팔렸던 시대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정말 다 실용적이고 가성비가 좋은 모델이에요. 정말 크고 승차감도 좋은데 가격까지 싸다, 이러면 미국 시장에서는 정말 잘 팔리는 거예요. 제타가 바로 그런 포지션입니다. 공간 넓고 승차감, 폭스바겐이 조율한 믿을 수 있는 승차감을 제공을 하고, 그 와중에 가격도 되게 저렴한 거예요. 2010년에 폭스바겐 제타가 무려 2,300만 원에 출시된 적이 있습니다. 폭스바겐 파이낸스를 이용하면 2,300만 원에 가질 수 있다는 게 이제 그때 마케팅 포인트였는데, 그때 이 제타 사신 분들은 아마도 후회가 없으실 겁니다. 넉넉한 트렁크에, 넉넉한 공간에 이런 정도의 주행 성능을 보여주는 차, 그 중에서도 독일 세단이 사실은 없습니다. 뭐 벤츠 C클래스, BMW 3 시리즈, 아우디 A4, A3 이렇게 가면 뭐 갈 수도 있습니다만, 그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세단은 없단 말이에요. 제타가 한국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정말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실용적인 모델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주행 성능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한 번에 이해하실 수 있어요. 정말 발을 얹자마자 부드럽게 가속하고, 가솔린 엔진이 도는 소리는 너무너무 부드럽고요. 이게 2000 이상의 RPM을 쓰려면, 그러니까 25.5kgm의 토크를 느끼면서 뭔가 가속을 하고 싶어, 그러면 이런 소리를 내면서 가속을 합니다. 꽤나 우렁찬 소리를 내고 있죠. 하지만 2000을 넘어서 RPM을 3000 이상 쓰겠다, 그렇다면 운전자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가속 페달을 더 깊숙이 밟아야 된다는 뜻이고요. 이것은 내가 일상적인 속도를 벗어날 거야 라는 신호를 자동차에 보내는 거죠. 그렇다면 이 차는 받아줄 마음이, 받아줄 실력이 또 충분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이게 그냥 부드럽게 탄다고 해서 마냥 부드럽게 타는 차도 아니고요. 그리고 뭐 속도를 내고 싶을 때 낼 수 없는 차냐, 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세팅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서스펜션 테스트 세팅은 골프보다 훨씬 더 말랑말랑하고요. 하지만 이 날카로운 조향 감각이랄까? 날카롭다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민첩하고 썩 날렵한 정도의 조향 감각은 그대로 살아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팔고 싶은 독일 회사의 마음이, 그리고 독일 회사의 서스펜션을 조율하는 능력이 너무나 여실히 느껴지는 겁니다. 이 실내에서.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폭스바겐은 제타를 만들면서 일종의 전략 모델을 북미 시장에 파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익스테리어 디자인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 차가 처음 나왔을 때 사진으로 봤을 때는 어떡해, 제타 어떡해, 너무 막 이렇게 처진 거 아니야, 앞에 라디에이터 그릴 라인이 막 이렇게 축 처져 있어가지고 크롬으로 둘렀는데 너무 좀 힘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제타 그런 차 아닌데 되게 안타까워했어요. 근데 그때 골프 GTI 론칭한 날 제타를 같이 전시를 하셨었는데, 그날 봤을 때 실물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타고 다니니까 라디에이터 그릴과 그 아래쪽에 에어 인테이크 부분이 이루고 있는 어떤 부드러운 조화가 있습니다. 부드러운 조화가 있고, 전체적인 이 세단 형태, 전통적인 이 3박스 형태의 세단에 꽤나 잘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 언어고요.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주행 감각과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이었어요. 지금 보니까. 이 전에는 조금 각져 있었죠. 그리고 그 전에는 이 밑에 라디에이터 그릴이 거의 헤드램프랑 같은 형태였어요. 폭스바겐의 패밀리 룩이 계속 변화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제타에 적용되는 양상이 달라진 것입니다만, 그게 약간 이렇게 심플하다가 약간 장식적으로 갔다가 지금 이렇게 딱 둥글게 된 거란 말이에요. 첫인상에는 조금 처진 느낌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이 차를 좀 며칠 보고 타보고 이해를 하니까 이래서 저렇게 디자인했구나 라는 느낌이 너무 와닿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그렇게 처진 느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괜찮아요. 좀 편안한 느낌에 가깝습니다. 좀 편안하고 뭐 질리지 않을 것 같고, 뭐 그런 느낌에는 가까워요. 그것도 역시 이 차의 성격과 너무 잘 어울리죠. 그래서 뭐 폭스바겐이 이렇게 되게 이렇게 아우디 폭스바겐 그룹이 잘하는 거 있죠. 이렇게 철판 꼬집어서 음영 만들게 탁 각지게 하는 거. 그 라인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만, 라인 자체가 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헤드램프에서 본인 위로 가는 라인이 하나 있고요. 옆에 숄더 라인으로 가는 거 하나 있고, 캐릭터 라인으로 가는 것도 하나 있어요. 그렇게 딱 선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사이드 뷰에서 보면 조수석과 운전석 밑에 아랫부분을 약간 음영지게 만드는 그 라인이 한 개가 더 있죠. 그 정도 선이 있고, 뒤에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어램프에서 이렇게 가는 선이 이 차를 아주 담백하고 깔끔하게 두르고 있습니다.
자, 두루두루 담백하고 심플한 가운데 이 차가 아주 의외의 포인트에서 멋을 냈다면 바로 전조등일 수 있는데요. 헤드램프 아래쪽에 이렇게 세로로 라이트가 하나 있는데 그게 LED 면발광입니다. 그래서 전조등을 이렇게 켜면 거기에 이렇게 예쁘게 되게 들어와요. 이 정도가 이 차가 조금 멋을 내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디테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너무나 필요한 것들이 다 이렇게 적재적소에 그냥 있고, 그리고 필요 없는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인테리어로 들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테리어도 폭스바겐이 오랫동안 해왔던 디자인 언어가 그대로 적용이 돼 있고요. 이거는 바꿔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애초에 만들어 놓은 디자인 언어가 질릴 구석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세대를 거듭해서 써도 그다지 나쁠 게 없다, 뭐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곧 뭐 디지털 칵핏으로 바꾸고 여기에도 뭐 터치되고 이렇게 제스처 컨트롤도 되고 합니다만 그 느낌이 그렇게 요란하지 않고 여기도 역시 적재적소에 필요한 기능들이 섭섭지 않게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쓰실 때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공조장치 여기 아날로그 버튼 다 살아있죠. 그리고 뭐 통풍 시트 있죠, 열선 시트 있죠, 뒷좌석에도 열선 시트 있고 여기에도 열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지원하기 때문에 이건 현대에서 아직도 안 하고 있잖아요. 이거 왜 안 할까요? 제 생각인데 카카오 맵을 쓰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 내비게이션이 생각보다 괜찮거든요. 근데 카카오가 그거를 제공을 하는데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로 넘어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걸 다 T맵으로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카카오 입장에서는 좀 섭섭할 수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장벽을 하나 남겨놓는 게 아닌가, 그냥 혼자 생각입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이 폭스바겐 제타는 무선 애플 카플레이를 지원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뭐 너무너무 편안하게 T맵이랑 유튜브 뮤직 같은 걸 그대로 사용하면서 이 차를 타고 다닐 수 있었죠. 주행 모드도 3가지로 세팅할 수 있는데요. 똑같습니다. 여기 모드 버튼을 누르면 에코, 노멀, 스포트 하나 더 있네요. 인디비주얼이 있는데 이 차의 주행 성능과 가장 잘 어울리는 주행 모드는 의외로 에코 모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1000에서 2000 사이 RPM을 가장 많이 쓰게 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이상으로 달리고 싶으면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주행 성격에 가장 잘 어울리는 게 에코 모드고요. 에코 모드로 쓰면 뭐 가솔린도 덜 쓰고 이 차의 주행 성능, 부드러운 주행 성능, 그리고 담백한 성능, 이런 거 그대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노멀 모드를 제일 많이 놓고 달렸는데요. 노멀 모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멀은 뭐 그냥 내 의지에 따라서 안 밟고 싶으면 그냥 에코 모드처럼 달리기도 하고, 조금 더 밟고 싶으면 달리기도 하고, 뭐 그런 모드죠.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스티어링 휠이 살짝 좀 무거워지는 느낌이 있고 RPM이 조금 더 많이 올라가긴 합니다만 이 차를 스포츠 모드로 쓰는 게 딱히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차가 지향하고 있는 캐릭터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트렁크도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고요. 뒷좌석 폴딩하면 긴 짐도 어렵지 않게 실으실 수 있고, 뒷좌석도 넓습니다. 넓고 앞좌석도 편하게 앉으실 수 있고요. 착좌감이 좋습니다. 착좌감이 괜찮아요. 시트가 되게 말랑말랑합니다. 이 옆에 옆구리를 받쳐주는 이 지지대도요, 이게 뭐 버킷 시트처럼 꽉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누르면 푹신푹신해요.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각도도 독일차 이렇게 약간 좀 직각에 가깝게 서 있는 그런 각도를 가지고 있는 차들이 많은데 이 차는 적절합니다. 한국 차들처럼 약간 누워있는, 편하게 기댈 수 있는 각도는 아니지만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 감각으로 앉아서 가실 수 있는 충분한 각도를 확보를 하고 있어서요, 가족들이 타기에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 차 제가 또 느낀 것 중에 하나 이거예요. 옛날 제타보다 커진 것 같아요. 약간 가족을 생각하면 파사트 정도는 타야 폭스바겐 세단 중에서는 고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차들이 점점 이제 커지니까 제타만 해도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있네요. 게다가 이 운전석의 공간감도 너무너무 안정적이에요. 우리가 쿠페 라인을 가지고 있는 차들을 타면 멋있고 좋지만 여기가 요렇게 빠져있기 때문에 살짝 좀 개방감이랄지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이 약간 좀 좁빗하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이 차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조금 좀 클래식에 가까운 그런 디자인, 그런 장르, 그런 시장을 노리고 만든 그런 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차가 저는 반가운 이유가 있는데요. 가끔 소비자는 브랜드가 이끌어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점이 답답하게 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세단이 좋은데 SUV가 대세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SUV가 시장에 너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 중에서 골라야 돼. 그거 싫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래도 세단 중에 좀 골라보려고 좀 고집을 부리다 보면 다 쿠페 라인이고 디자인 막 다 되게 세련되게 하려고 그러고 좀 패셔너블 할 것 같고 나는 좀
담백한 게 좋은데 약간 도로에 차들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 그냥 원오프댐이었으면 좋겠는데 눈에 띄는 것도 싫고 그런 마음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모두가 자동차를 뭔가 자아의 연장으로서 더 뭐 스타일리시하게 보이려고 더 멋있는 차, 내 취향을 보여주려고 타는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제타의 존재감이 빛을 발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본기가 너무 충실하고 운전 재미가 살아있고 여전히 합리적이고 폭스바겐이 지향하는 모든 가치들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차란 말이에요. 딱 골프나 티구안이나 이런 승차감을 기대하고 제타를 고르신다면 2023년형 제타부터는 확실히 다를 수 있다는 점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옛날 파사트에 더 가까운 그런 승차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부드럽고 편안하게, 그리고 원한다면 뭐 시원하게 달릴 수 있는 정도, 그런 정도의 성능, 그리고 날렵한 스티어링 필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그 정도의 세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편안하게 탈 수 있는, 이렇게 이런 차들을 가끔 만나게 되면 브랜드가 시장을 어떻게 분석하고 시장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되게 좀 흥미롭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이 너무 재밌는 것 같고요. 이런 점에서 좀 되게 많이 배우기도 해요. 폭스바겐이 분명히 추구하는 어떤 캐릭터가 있을 텐데 그것을 시장에 맞춰서 잘 조율해서 뭔가 그들이 만들 수 있는, 이건 포기 못하겠어, 그런 점들은 남겨놓고 최대한 시장 친화적으로 딱 물건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전략차종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거겠죠. 이런 태도는 사실은 더파크도 좀 많이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의 컨텐츠, 그러면서도 더파크의 컬러를 계속 좀 쥐고 있을 수 있는, 컬러를 계속 좀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뭐가 있을까 계속 좀 고민하고 있고요. 댓글에 형 아무리 생각해도 이 험한 자동차판에 자동차만으로 승부하는 거는 조금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 형이 GQ에서도 일했었고 라이프스타일 쪽에 관심이 많은 것 같으니까 뭐 술이나 패션이나 뭐 이런 얘기도 좀 많이 해주면 좋겠어, 이렇게 댓글 달아주는 분이 계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이커 여러분들이 제 마음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댓글을 남겨주시는 경우가 지금까지 너무너무 많았어요. 라이프스타일 잡지를 보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또 그 다음 댓글에 라브4 리뷰에도 자동차랑 어울리는 패션을 좀 얘기해 주시는 것도 너무 좋겠네요 라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늘 준비하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이게 막상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쉽지는 또 않더라고요. 하지만 해낼 겁니다. 어쩌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고 저도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낼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더파크의 컨텐츠가 점점 더 다채로워지고 하이커 여러분과 조금 더 면대면으로 마주하고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을 풍성하게 준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제타 이야기 하다가 더파크가 폭스바겐으로부터 배워야 되는, 배우고 싶은 그런 점들까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제타의 캐릭터에 대해서는 딱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마 구매에 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시장에서는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세단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의 경쟁력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이 소중한 우리를 위한 취향 공동체 더파크 정우성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댓글, 응원의 댓글, 또 원하시는 컨텐츠 남겨주시면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제작에 좀 버퍼링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이게 타임라인이 너무 빽빽하기 때문에 새로운 걸 시도하려면 약간 버퍼링이 걸립니다. 하지만 빠짐없이 보고 있고 충실하게 반영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